자, 이번 시간에는 남북국의 문화와 대외관계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각 인물의 업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원효는 아미타 신앙, 의상은 화엄종 개창, 설총은 이두정리, 김대문은 화랑세계를 저술했었다 라고 배웠었고요. 특히 이 원효하고 의상이 중요합니다. 원효 의상은 불교를 백성들에게 전폐한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분명히 출제가 많이 되는 스님 두 명이에요. 불교의 대중화 꼭 기억해 주세요. 2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원성왕 때 국학 학생들의 유교 경전 이해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관리 선발하는 독서 상품과 제도가 있었고, 이 국학은 신문왕 때 만든 학교죠. 네, 그래서 이 국학의 학생들의 졸업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육두품들은 좋았지만 진골들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봐야 되겠지. 2번, 해초는 인도를 다녀오고 나서 기행문을 하나 쓰는데, 그 인도를 다녀온 게 왕오천축국전이었습니다. 자,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만든 석굴암은 불국사와 함께 통일신라 불교 문화의 대표적인 건축물이고, 인공석굴사원인데 수학적 공간감이나 기하학적 비례감이 완벽한 구조를 이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3번, 발해의 문화. 발해는 고구려 문화를 기반으로 당, 말갈 문화를 융합했다. 맞죠? 세 가지의 문화가 기본입니다. 고구려, 당, 말갈의 문화, 이렇게 융합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줘야 되겠죠. 자, 2번, 정효공주는 당나라의 무덤이죠. 정효공주 무덤은 벽돌 무덤이야. 당의 벽돌 무덤이고, 정혜공주가 되겠죠. 정혜공주의 무덤은 고구려의 굴식 돌방 무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발해 수도 상경성은 당의 수도 장안성을 본떠 건설되었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특히 발해는 수도가 5개가 있는데 오경이 있는데, 상경성으로 천도한 임금은 문왕이었어요. 문왕.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 당나라의 수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당의 문화를 본뜬 거다라고 기억해 두세요. 4번입니다. 자, 괄호 안의 내용 중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하시오. 발해 집터에서 발견되는 온돌이랑 기화. 자, 온도라고 기하는 대표적인 고구려 계승 문화다. 기억해 주면 되겠죠. 2번, 발해는 국립교육기관인 주자감을 설치했다라고 배웠습니다. 태학은 고구려가 되겠고, 국학은 신라가 되겠죠. 그래서 주자감은 발해 학교다. 기억해 주고, 마지막 5번 볼까요?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신라인들은 당과 활발히 교역하며 산둥반도와 창장강 하류 등지에 있는 신라인 마을인 신라방, 감독관 관청인 신라소, 그 다음이 절이 있었죠. 신라원이라고 하는 절도 있었다. 어디에? 산둥반도와 창장강 하류 지역에. 자, 2번,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이라고 하는 군사시설을 만들어서 국제무역을 주도하였었고, 자, 3번, 당나라 상둥반도에 있었던 발해 사신이 머물던 곳은 발해관이라는 이 숙소 같은 개념의 건물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통일신라의 유학이네요. 기억, 유학을 정치 이념으로 삼았고, 신문학 때 국학을 설치했고, 독서 상품가는 원성왕이 되겠죠. 자, 최치원, 강수 같은 대표적인 육두품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던 시기가 되겠고요. 설총은 이두라는 것을 만든 사람이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답변 중 옳지 않은 것은 원효대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네요. 자, 옳지 않은 것을 보겠습니다. 자, 원효는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승려고, 그는 모든 것이 오직 한 마음에서 나온다. 자, 이게 대표적인 일심사상이라고 부르죠. 일심사상. 두 번째, 종파 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화쟁사상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무 아미타불, 자, 아미타 신앙도 원효의 신앙이었고, 불교의 대중화에 이끈 사람이다. 자, 부석사를 만든 사람은 의상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자,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 요게 일즉다 다즉일 사상이라 부르는데요. 일즉다 다즉일. 요게 의상스님의 화엄사상입니다. 그래서 의상하면 화엄사상과 그 다음에 관음신앙을 강조했고, 이 특히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 이거는 왕권 강화에 도움이 돼요. 배웠었죠?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정답이 의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 통일신라의 숨결을 찾아서 해서 경주 답사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통일신라의 답사한 장소 해당하는 것은 불국사, 석굴암, 감은사지가 되겠죠. 상경성은 발해, 미륵사지는 백제.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답사한 내용이 아닌 것은 통일신라 내용이 아닌 걸 고르면 되죠. 석굴암 본전부를 중심으로 벽면에 조각된 보살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자, 성덕대왕 신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 가장 큰 종입니다. 가장 오래된 종이 아니고 가장 큰 종. 자, 경주의 감은사지 3층 석탑은 두 개의 탑이 쌍둥이처럼 세워져 있고, 불국사 3층 석탑은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3층 석탑이고, 자, 경주 분황사 석탑은 통일신라 시기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냥 통일 전에 신라 때 만들어진 거죠. 선덕 여왕 때 만들어진 탑입니다. 네, 분황사 석탑은 삼국시대 탑이에요. 6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통일신라의 문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중기단, 그 다음에 3층입니다. 통일신라의 기본탑은 3층 석탑이에요. 2번, 불국사는 부처가 사는 이상세계를 표현했고, 3번, 왕호 천축국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아니고 이건 기행문이었죠. 그거는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 되겠습니다.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자, 요게 나온 곳이 불국사 3층 석탑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말하는 석가탑에서 발견된 목판 인쇄물이었습니다. 자, 상원사 동종은 우리나라 중에 가장 오래된 탑, 오래된 종, 네, 상원사고요. 5번, 신라 말에는 선종이 발생합니다. 선종에 해당하는 유물은 승탑이라고 했죠. 정답은 3번이 틀렸네요. 다음 7번. 자,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발해의 유물이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특히 여기 보이는 온돌과 여기는 이불병좌상, 이거는 연꽃무늬 기와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고구려의 계승이다. 정리해 두세요. 다음 8번. 발해의 문화를 바르게 말하는 학생을 고른 것은, 지은. 발해는 유학 통치 이념을 반영하였고, 여기까지 맞아요. 자, 국립교육기관이 국학이 아니고 주자감이죠. 국학은 통일신라. 자, 정민이. 또한 발해는 고구려 문화 기반으로 고구려, 당, 밑에 말갈 토착 문화까지 흡수. 맞죠? 자, 발해의 수도 상경성은 당나라를 모방했다. 맞죠? 자, 정효 공주 무덤은 고구려 고분 계승이다. 아닌데 정효가 아니고 정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정민이와 우영이가 되겠네요. 자, 9번. 발해가 이번에는 당의 문화, 다른 말로 이제 중국 문화를 수용했다는 걸 고르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영광탑. 이건 벽돌탑이에요. 벽돌탑. 벽돌탑 하면 중국이죠. 그래서 되겠고. 자, 쌍봉사 철감선사탑은 우리나라의 통일신라 후기 선종 불교의 증거가 되겠고요. 발해 석등은 발해 불교기 때문에 당나라랑 거리가 멀죠. 소구드 은하는 서역 쪽이 되겠고, 5번에 발해 삼체는 당나라 당삼체 기억하시죠? 1번, 5번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신라가 가나 국가와 교류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이네요. 자, 가는 당나라, 나는 일본이죠. 자, 1번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신라는 당과 교류가 활발하여 외교 사절, 유학생, 승려 등이 자주 왕래하였다. 맞는 말이죠? 자, 의상 화엄사상은 당에 전해지면서, 여기 틀렸죠. 의상의 화엄사상은 다에 전해진 게 아니고 일본에 전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당나라에는 신라인들의 마을인 신라방, 신라소, 신라원 등이 있었고, 장보고는 청해진을 중심으로 당, 신라, 일본을 연결하는 무역로를 장악하였고, 5번 신라는 당과 일본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였다. 이것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11번 통일신라의 무역항으로, 자, 통일신라 하면 한국 3개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울산, 두 번째 청해진, 세 번째 당항성,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최대 무역항과 국제 무역항은 경주 옆에 있었던 울산항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수도 금성이 있고 통일신라 무역항이다.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했고 아라비아 상인도 왔다. 정답은 울산항이 되겠고, 자, 12번 발해 대외 교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발해는 주변 국가와 연결되는 5개, 발해 5도라는 게 있었죠. 발해 5도. 자, 니은 신라와는 계속해서 대립하여 교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계속해서 대립한 게 아니고 언제까지만 대립했죠? 무왕까지는 적대 관계였다. 무왕까지 적대. 네, 문왕 때부터는 교역을 했죠. 틀렸고, 디귿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진성관계를 맺었었다. 이거는 어느 왕 때나 마찬가지고요. 리을 당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산둥반도에 발해 사신이 머물던 발해관이 있었다. 맞는 말이죠. 기역 디귿 리을에 우리 4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서술형이네요. 자, 오직 한 마음에서 나온다. 기역의 스님은 원효 대사가 되겠고요. 자, 니은에 들어갈 거, 백성에게 불교를 쉽게 전파하기 위해서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아미타 신앙을 전파했다. 자,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면 갈 수 있는 거니까 백성들도 되게 쉽게 생각을 했겠죠. 14번 발해의 문화입니다. 자, 발해의 특징인데 고구려 문화, 당나라 문화, 말갈 문화니까 기억에 들어갈 나날은 당나라가 되겠고요. 자, 니은에 고구려 문화 영향을 받은 거 3가지. 첫 번째 온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 불상, 세 번째 기와, 그 다음에 네 번째 석등, 제일 중요한 정해공주 무덤의 모주림 천장. 이게 전형적인 고구려 양식이고요. 정효공주는 벽돌 무덤이에요. 벽돌 무덤. 벽돌 무덤이라서 당의 영향을 받은 거지만 내부의 천장은 고구려 양식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하면 또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마지막 15번. 자, 발해 다음 내용을 이용해서 발해 대외 교류의 상황을 보십시다. 자, 발해관은 당나라. 자, 신라도는 일본. 중대성첩, 소구드 은화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또 서역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당나라와 일본과 그 다음에 서역과 주변 국가들과 교역을 활발하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69쪽까지 문제풀이 마무리해보고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